여러분 안녕하세요. SBS 아카데미 컴퓨터 아트 학원 일러스트 강의를 맡고 있는 임주희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러스트란 무언가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온라인 일러스트 강의에서는 멘토 시리즈 교재와 함께 간단한 도형 작업부터 고급 제작 과정까지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고 높은 자신감과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도 어렵지 않게 제가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단축키도 저와 같이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1강 일러스트의 인터페이스와 선택 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러스트 프로그램 설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시고요. 크리에이티비티 및 디자인 아래쪽에 모든 제품 보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일러스트 프로그램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7일 동안 무료로 체험이 가능합니다. 7일 이후에는 정품을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래픽 기초 지식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와 비트맵은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벡터란 점과 점을 연결해서 수학적 공식에 의해 만들어진 선으로 크기 조절이 자유로워 객체를 늘리고 줄여도 해상도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 폰트, 캐릭터 등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컬러 구현이 선명하고 깨끗해서 인쇄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사실적으로 이미지를 보정하고 편집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트맵은 작은 정사각형들의 픽셀이 모여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다양하고 정교하게 사실적 표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미지를 확대할 경우 계단 모양 현상이 나타나면서 품질이 안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벡터 방식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일러스트가 있고요. 비트맵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포토샵이 있는데요.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 속성을 기본으로 사용하긴 하지만 비트맵 속성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포토샵도 비트맵 속성이 기본이지만 벡터 속성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컬러 모드는 RGB와 CMYK 컬러 모드가 있는데요. RGB는 가산 혼합 방식으로 빛의 삼원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삼원색인 레드, 그린, 블루가 섞이면서 색상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색이 섞일수록 명도가 높아지므로 가운데 있는 색상이 흰색으로 보여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빛으로 보여지는 색상, TV, 모니터, 모바일 등이 RGB 모드로 나오게 되고요. 일러스트로 작업하실 때 내가 하는 작업물의 최종 결과물이 모니터나 모바일로 결과물을 확인하는 영상 디자인, 웹 디자인, 블로그 디자인, 상세 페이지 등 모니터로 확인하시는 결과물은 RGB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CMYK 컬러는 시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이 섞이면서 색상을 표현하는 감산 혼합 방식인데요. 색의 삼원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가운데 있는 컬러가 검정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100%의 검정색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값을 입력해서 블랙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색의 4번색은 물감, 프린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하는 최종 작업물의 결과가 프린트로 인쇄해서 작업물을 완성시키는 명함 디자인, 포스터 디자인, 스티커, 전단지, 카탈로그 등 프린트를 이용해서 인쇄하시는 경우에는 CMYK 컬러 모드로 작업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의 컬러 모드의 차이점을 꼭 알아두시고요. 목적에 맞는 컬러 모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일러스트를 작업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윗줄에 있는 파일, 에디트, 오브젝트, 타입, 셀렉트, 이펙트, 뷰, 윈도우 있는 가장 윗줄은요, 메뉴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새로운 파일을 열어주시면 가장 가운데에 있는 하얀색은 종이, 아트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림을 그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도구가 필요하겠죠. 왼쪽에는 다양한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가장 위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화살표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툴을 한 줄로도 보실 수가 있고 두 줄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툴 오른쪽 하단에 작은 삼각형 보이시나요? 삼각형이 있는 아이콘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게 되면 이와 비슷한 속성을 가진 도구들이 있습니다. 툴 아래에 있는 더보기 아이콘 눌러주시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도구들이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도구들은 가장 기본적인 툴이고요. 오른쪽 상단에 더보기란에서 어드밴스로 바꿔주시게 되면 많이 쓰는 툴들을 더 꺼내서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작은 창들은 패널이라고 하는데요. 툴이나 효과, 기능의 디테일한 설정이나 옵션 등을 수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더 많은 패널을 꺼내서 작업하고 싶으시면 메뉴바에 있는 윈도우 눌러주시면 이 아래에 있는 다양한 패널을 클릭해서 활성화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일러스트의 환경 설정을 추가적으로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에 컨트롤 눌러주시게 되면요. 두 번째 줄에 줄이 하나 더 생기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옵션을 빠르게 수정하실 수 있는 옵션 바입니다. 화면의 색상도 바꿔주실 수가 있는데요. 메뉴바에 에디트, 프리퍼런스, 제너럴 눌러주시게 되면 사용자 정의에 맞도록 화면 색상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를 선택하시게 되면 화면의 색상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시간 이용하시게 되면 눈이 피로하니까요. 원하시는 색상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 자주 쓰는 패널이 있는데요. 나의 작업 환경에 맞도록 화면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메뉴바에 있는 윈도우, 워크스페이스에 가보겠습니다. 뉴 워크스페이스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세팅한 화면이 저장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업하기 위한 새로운 파일 열어보도록 할게요. 메뉴바에 있는 파일, 뉴 눌러주시게 되면 새로운 파일 열어주실 수가 있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N입니다. 작업 파일의 이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종이에 가로, 세로 크기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위, 오리엔테이션인 세로 방향, 가로 방향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트보드는 기본적으로 1개가 되어 있는데요. 아트보드의 수치가 1이면 종이를 작업하셨을 때 1개의 종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트보드의 숫자가 10개면
10개의 종이, 즉 아트보드가 생성이 됩니다. 종이를 설정하실 때 More 세팅에 들어가시게 되면 컬럼스, 세로의 개수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종이 사이사이의 간격이라든지 방향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있는 블리드, 돌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에 있는 네 방향의 돌연을 3mm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보드의 개수는 다시 1로 놓도록 할게요. 돌연을 적어주시게 되면 양쪽 끝에 빨간색에 3mm로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돌연은 인쇄할 때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객체를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인쇄하실 때 재단 상황에 따라서 1mm 또는 2mm 재단에 밀림 현상이 나타나실 수가 있는데요. 밀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왼쪽 또는 오른쪽에 하얀색 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쩔 수 없이 다시 인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4개의 면에 3mm로 이미지를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대비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실 경우에는 밀림 현상이 나타나도 진짜 프린트가 되어지는 이 아트보드 내에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꼭 돌연, 블리드를 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만약에 배경색이 흰색이라면 밀림 현상이 나타나도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 배경으로 작업하시는 경우라면 굳이 설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드밴스 옵션 알아볼게요. 색상의 컬러 모드와 해상도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웹에서 사용하시는 경우 72ppi, 일반 프린터의 경우 150ppi, 고급 인쇄의 경우에는 300ppi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파일을 열어보고 화면 제어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에 있는 파일, 오픈 가주시게 되면 새 파일 열어주실 수가 있고요. 화면 이동하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키보드에서 가장 긴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게 되면 마우스의 커서가 손 모양으로 변하죠. 이 상태에서 클릭 옆으로 하시게 되면 화면이 이동이 되고요. 확대해 주시는 방법은 Alt를 눌러주시고 마우스 사이에 휠을 올려주시고 내려주시게 되면 화면 확대와 축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실 때 화면 이미지에 딱 맞도록 이미지를 크기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요. 컨트롤 숫자 0번 눌러주시게 되면 화면에 이미지를 딱 맞춰서 보실 수가 있고요. 컨트롤 1번 눌러주시게 되면 이미지를 100%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100%로 보시게 되면 모니터 해상도와 관계없이 종이를 실제 크기로 표시하게 됩니다. 다양한 선택 작업을 할 수 있는 셀렉션 툴과 다이렉트 셀렉션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은 한 번의 클릭으로 전체 선택을 할 수 있는 일러스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이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은 직접 선택 툴로 점을 하나하나 조절해 줄 수 있는 툴입니다.
도형 툴을 이용해서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보고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툴 중간쯤에 가시면 렉탱글 툴, 도형 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게 되면 이와 비슷한 속성을 가진 도형 툴이 더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원형 툴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 동그라미 형태의 도형 작업하실 수가 있고요. 색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툴 아래쪽에 가시게 되면 색상을 바꿔주실 수가 있는데요. 앞쪽에 있는 색종이는 면 색상이고요. 뒤에 있는 구멍이 뚫린 색종이는 선 색상입니다. 면 색상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을 바꿔주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무지개 바 이용해서 색상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 표시가 중요합니다. 색상을 움직여 주시게 되면 미리 보기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 색상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선의 굵기가 너무 얇죠? 이번에는 선의 굵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있는 옵션 바에 스토로크 굵기가 1로 되어 있는데요. 화살표로 올려주시게 되면 더 두꺼워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메뉴 바에 있는 윈도우 프로퍼티스 창에서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네모 표시에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색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 색상을 없애주고 싶으시면 선을 선택을 하신 후에 클릭해 주시게 되면 선 색상이 없어지고요. 면을 클릭하시고 색상 없음 눌러주시게 되면 면 색상과 선 색상 모두 없어집니다. 첫 번째 셀렉션 툴은 한 개의 객체 또는 그룹으로 묶인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해 줄 수 있는 툴입니다. 클릭해 주시게 되면 전체 선택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중 선택을 해주시려면 Shift를 눌러주시고 클릭해 주시게 되면 객체가 다중 선택이 됩니다. 또한 클릭, 드래그 이용하셔서 전체 선택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선택된 상태에서 Shift를 눌러주시고 영역을 해제하고 싶은 도형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선택을 해제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객체를 삭제하실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객체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꾹 눌러주시고 이동하시게 되면 객체가 움직이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듯하게 이동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러스트에서 직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축키는 Shift가 있는데요. 클릭, 드래그 이동하신 상태에서 Shift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객체가 반듯하게 이동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Shift는 직선의 의미가 있고 이번에는 복사를 한번 해볼 건데요. 복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축키는 Alt입니다. Alt를 꾹 눌러주시게 되면 마우스의 포인트가 검정색과 흰색의 삼각형으로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 객체가 복사되는 것 또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객체를 직선으로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딜리트 키 눌러주셔서 다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클릭, 선택해 주시고요. Alt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자, 이 상태에서 직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Shift를 같이 눌러주시게 되면 직선으로 반듯하게 복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Ctrl D 눌러주시게 되면 연속 복사도 가능합니다. 연속 복사를 사용하실 때는 객체를 꼭 복사하시고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Alt랑 Shift를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절대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바로 Ctrl T 눌러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복사하신 후에 이동을 하시게 되면 Ctrl T 하셨을 때 이동 값이 연속 복사가 됩니다. 크기를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객체를 선택하시게 되면 사각형의 박스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끝부분을 클릭,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운딩 박스가 보이지 않는다면 크기 조절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메뉴바에 있는 뷰, 쇼 바운딩 박스 눌러주시게 되면 바운딩 박스를 다시 보이게 작업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형에는 총 4개의 조절점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모두 현재 파란색으로 클릭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선택 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눌러주시고요. 클릭,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 점을 하나하나 조절해 줄 수 있는 툴입니다. 조금 더 작업을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실행 취소 단축키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Ctrl Z 눌러주시게 되면 실행 취소 하실 수가 있고요. Ctrl Shift Z 하시게 되면 실행 취소를 다시 되돌려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 일러스트의 기본 활용 방법과 선택 툴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앞으로 활용하시기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요. 2강에서는 여러 가지 도형 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